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철입니다. 시험 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직 대비 들어가신 분들은 뭐,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간이 지방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욕같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 카페에 제가 올린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어 뭐 네. 어떻게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은 천천히 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소방직 분들 마음 급하신 분들은 그냥 해설지 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오늘은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방직 대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어 좀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니값은 이번 시험 쉬운 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뭐 일단 네가 잘 쳤으면 뭐 쉬운 거고 못 쳤으면 어려운 거겠지. 유별난 질문을 하고 있네. 음. 자, 그 이번에 저기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는 뭐 나오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지방직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판례 들은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네. 음. 뭐 행정법 난도는요. 전체적으로는 낯선 지문들이 있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보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어떤 행정법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냅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제위원들의 능력이죠. 근데 이번에 그랬었었죠. 근데 고거를 난도를 쉽게 낮출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걸 정답 처리 안 해 버리고요. 난도를 높일 때는 처음 보는 건데 그거를 정답 처리하고 나머지 3 개를 쉽게 내요. 그래서 이 속어에서 푸는 우리 훈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속어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잘 냈던 것 같아요. 전체 잘 냈는데 나머지 출제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 정정희 님 축하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있죠? 행정기본법 보시면 이게 행정기본법은 제가 특강에서 봤었었죠. 특강에서 봤었는데 기간 계산 있죠? 기간 계산할 때 왜 말씀드렸었던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고요, 민법이.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게 민법의 기간의 계산이 법 일반 원리적이다 보니까 적용되는데 이게 통일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공포한 날을 산입을 한다. 그날이 시행일이다. 그러나 공포한 날부터 경고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초일을 산입을 하지 않는데 말일이 토일이라도 그날로 만료한다 그랬죠. 왜? 법은 일요일에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일이 토일이라도 그날로 끝. 바로 일요일부터 시행.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니 그 제재 처분 5 년이 왜 안 나오는지를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 내가 출제했냐. 근데 중요한 문제인데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떡하냐. 그다음에 3 번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 때는 산입을 하지만 일정 기간인 경고한 날부터 시행할 때는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3 번이 그래서 답인 3 번이네요. 4 번에 보시면 여기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권익 제한할 때는 2월 1 일에 5 일간 그래서 그 서류를 저녁에 받았더라도 그날 하루 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 쳐 준다 그랬죠. 그죠? 첫날 산입한다. 다만 5 일부 오 5 일 내로 건물을 철거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할 때 시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첫날 산입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우개 키워라 그래서 지우개 키웠습니다. 지우개 키워서 2배로 키웠습니다. 2배로 키웠고요. 정답은 1번에 그래서 3번이죠.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1번에 3번 틀리신 분 없죠? 네, 1번에 3번은 웃기려고도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소방사님, 이거 이 정도만 해도요, 저기 문제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왜 제일 마지막에 모의고사 내면서 요게 국가직이랑 비슷할 겁니다 했었던 고난도지 않았습니까? 고난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국가직은요, 딱 일반적인 국가직, 네, 난도입니다. 아, 령룡님 실전에서 100점 맞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청문회 공개 있죠. 공개는 이건 정답이 아니니까 표시하면 안 되지. 청문회 공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 그쵸. 공개 거래치를 우려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 원래 이유 제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가 바로 건축법 1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합니다라고 명시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법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14조 요건을 못 갖추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정불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불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3대 500, 너 거부한다. 거부한다. 너도 보니까 누가 봐도 남자인데 거부한다. 자, 2번은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모두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준하는 절차 그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직위해제만 거기에 해당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진급 선발 취소 행정절차법 적용돼야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포로니아님, 양양님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부동산 직위 해체 그래도 알아들었다. 직위 해제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승현은 뭐랑 헷갈려서 틀렸다는 거야? 뭐랑 헷갈렸다는 거지? 근데 쉼표 앞까지는 맞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라고 시아님. 네. 그런 거는 어차피 문제 틀리게 내는데요. 자,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보시면 이게 여기 뭡니까? 어디가 핵심이죠? 4번은? 깜짝이야. 나는 내가 먹는 게 컴포즈 커피인 줄 알았더니 저 르세라핌 쟤는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 가지고 뭔 컴포즈 커피 맛있나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요. 4번에 뭐라고? 아니 김민트님 아니죠. 4번 어디가 핵심입니까? 그렇지. 보완하여죠. 보완하여.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그러면 할 수 있죠.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하여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기판역은 우리 판례가 기판역과 기속역은 섞어 쓴다 그랬죠. 기판역과 기속역은 섞어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기판역이 아니라 기속역 얘기합니다. 아니요. LI님. 아니, 이거 그 얘기 아닙니다. 너무 산으로 갔다. 기판역은 주문에 미친다는 건 너무 산으로 갔고, 여기서는 기판역, 그렇지. 인님 맞죠. 인님 맞죠. 내가 아니야. 이름 없어. 판례가 그렇게 쏟고 있다고. 네. 다들 4번 안 읽었네요. 그냥 안 읽었네요. 어차피 답만 맞추면 돼. 답만 맞추면 돼. 네가 버드니는 잡소리인 걸 알고나 있구나. 네가 잡소리하고 있는 거를. 네. 보완하면 맞죠. 보완하면 맞죠. 그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판역은요. 기속역 얘기합니다. 기속역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기속역과 기판역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 뜻입니다. 네. 인터넷 수강생 합격하면 찾아와도 됩니다. 근데 정정희님,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은 안 찾아온다. 보통 찾아오는 애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찾아오지.
합격하면 꼭 찾아뵐게요. 그래 놓고는 합격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다 지가 잘해서 된 거죠. 그렇지. 원래 다 그렇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없죠? 없죠. 이거 사경제 주체는 이거는 제외되는 부분이죠. 그죠? 사경제 주체는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2 번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적법하게 정의다. 키워드는 여러분 어디죠? 키워드는 키워드는 그렇죠. 키워드는요. 자, 그쵸. 이게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그 사안이죠. 네. 3 번은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게 군인연금법인데 우리 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연금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군인연금법은 군인연금법은요. 아예 법에 이거는 아예 뭐라 그러냐. 다른 법에 따른 돈 받았으면 군인연금법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찾기 쉬웠죠. 그리고 4 번에 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상호보장. 네, 별비님 맞습니다. 네, 별비님 맞습니다. 아니요, 주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군인연금법을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군인연금법. 주님. 야, 너도 닉네임 바꿔라. 내가 지금 너 주님 소리 들으면 존나 너 바꿔라. 상호보장. 네. 바꿔라, 바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맞습니다. 갸팡이님 나왔었죠. 맞죠? 갑자기 종교 얘기가 왜 나오냐, 사람이 지금 네. 모카시노 또 산으로 간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1 번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로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공개되면 2차 가야 된다 그랬죠. 2차 가해.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4 번은요. 원래 공개 방법은 이것저것 다 되지만 청구하는 자가 공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복사해 달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행정청에게는 재량권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네요. 3 번에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원데이터 연구 목적. 그죠? 연구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 강남과 비강남의 학력 격차, 서울과 지방의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 대상이라 그랬죠. 그죠? 대학 수학력 시험 원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공개 대상, 연구 목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4번에 보시면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 형량하라 그 얘기죠. 네. 네, 저기 김말이 길동무는 너 유튜브 처음 들어왔나? 원래 다 올라옵니다. 지금 바로 듣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라는 거는 뭐 지금 점심 먹는 거 말고는 뭐가 급하게 지금 사정이 있지? 자, 그다음에 이익 형량이죠. 그죠? 5 번에 보시면요. 자, 5 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건 뭡니까? 5 번은요.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쟁송 취소와 직권 취소는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철회는 위법한 처분이 대상이 됩니까? 적법한 처분이 대상이 됩니까? 아, 나 저 빡대가리 또 시작한다. 저 구독자 1만 리액션은 뭐 구독자 1만 기념으로 너네가 슈퍼챗 쏴라 지금 빨리. 구독자 1만 기념으로 다들 만 원씩 아니 죄송합니다. 또 이러다가 또 저기 또 저 이상한 데 글 올라와 가지고 강사 뭐 유튜브 하면서 만 원씩 쏘라고 얘기했다 뭐 자, 그다음에 그쵸. 이게 적법한 처분이죠. 철회는 적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거 똑같은 거죠. 불가지행이 생겨도 처분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직권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직권 취소는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 미안하다. 아니다. 아닙니다. 네. 아, 이면영님, 네. 지금 중대한 팁을 주셨네요.
해설 강의도 멤버십, 이거 좋다. 이거 멤버십 제도 해가지고, 보통 멤버십 하면 구독료는 얼마를 하나? 5,000원대 설정하기 나름이야. 프리패스 가격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 학원가를 떠나야지, 내가. 그래야 이런 댓글 안 보고 내가 살지. 그냥 멤버십에서 프리패스 팔아야 되겠다. 그냥 각각 그 전거를 다 볼 수 있는 멤버십, 하나하나 볼 수 있는 해가지고, 가격을 그냥 공단기 프리패스 가격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거 여러분, 취소는 소급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됐나 그랬습니까? 2월 1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8월 1일에 허가를 취소해요. 근데 얘 잘못 없이 행정청이 모르고 허가를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거 소급하에 없어지면은 졸지에 불법 영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 뜻이지.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요.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1번. 여러분, 이 과징금은요. 이 부당 지원 행위든 뭐든 간에 그 뜻입니다. 6번 문제 틀렸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2번은요. 일단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징금은요. 1번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1번을. 과징금은요. 과징금 자체는 예를 들어 담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합은 불법 아닙니까? 제재합니다. 제재. 제재금. 또 하나가요. 또 하나가 과징금 자체는 담합을 해서 초과이익을 얻었다면 그런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은 아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1번 지문 맞죠? 1번 지문 맞지? 찡긋님, 1번 하면 안 돼요. 1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3번을 왜 헷갈립니까? 이거는 기출인데 작년 기출인데 작년 기출인데요. 최지훈님 네 잘하시네요. 자 3번 설명을 드리면요. 3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여객자동차사업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운임을 그러니까 신고한 운임이 아닌 더 받거나 아니면 두 번은요. 교통사고를 내면요. 또는요.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하면 무자격자 고용하면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행정청이 이렇게 하면 이게 법상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문희로 TV님 전 또 뭐야? 야, 너 지금 써니로를 지금 뒤엎었다고 네가 지금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정청이요 버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임도 허위로 받았다는 걸 인지를 했죠. 그럼 5천만 원 이하예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인데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요. 이거를 모두 인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따로 먼저 너 초과 운임 받았네 5천만 원 부과하고 또 교통사고 냈네 5천만 원 부과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1억을 부과해요. 1억을 부과하면 임젤리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네. 지금 이렇게 부과하면 결국에는 법을 초과해서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청이 여러 가지를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헐 그거였구나는 무슨 헐 그거였구나. 해님 달님 무슨 그래 임자님 작년에 그 질문이에요. 작년에 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3번 질문은요. 맞는 질문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풀 때 생각이 나야지. 지금 체크했잖아요.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영어는 왜 갑자기 이게 다 왜 영어 때문이야? 아, 시간이 없었다고? 네. 그래.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거는 행정기본법 조문이잖아요. 상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역시 여러분 이것도 다 기출이죠. 그래서 어쨌든 1번, 3번, 4번이 맞는 지문이니까 2번이 정답인데 보세요. 2번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번은 단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2번은요. 2번은 무려 2번은 이거는 행정기본법도 아니고요. 행정기본법 네, 안 알려준 말씀. 행정기본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행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야, 빡대가라. 그 대령 그 대통령령 치는 게 그렇게 힘드나? 그 대령 그러고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7일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 여러분 제가 늘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10일이에요, 10일. 이거는 무려 시행령에 있었던. 그래서 이 문제도 행정기본 법령에 따르면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기본 법령에 따르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요. 또 출제될 문제 아니에요. 또 출제될 문제 아닙니다. 2번은 또 출제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 안녕 롱롱님 어쨌든 그럼 맞췄네 너는. 왠지 10일 같더니 또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날짜 나오면 늘 날짜 의심하시라 그랬잖아요. 날짜 나오면 늘 날짜 의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 남녀 7세 부동산 그 어쨌든 그렇게만 가면 되지. 그죠? 라인이 맞습니다. 아니 운 좋은 게 아니라 소거법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건 소거법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2번은요. 또 나올 문제 아닙니다. 정말. 2번은 또 햄순이님 맞습니다. 또 나올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르세라핌님 그렇게 풉니다. 제가 늘 숫자 나오면 숫자를 의심하시라 그랬죠. 숫자 나오면 숫자를 의심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번을 알고 푼 사람은 없어요. 2번 알고 푼 아까처럼 14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애들 말고는 없어. 정말 2번을 알고 푼 애들은 14일인 줄 알았다나 뭐 이유재 씨 뭐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 탱군이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 맞아. 나혜님 맞습니다. 또 안 나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네. 그래, 속으로 풀어야 돼. 그렇지. 문의로, 맞아. 네네. 그래서 여러분, 1번은요? 1번은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 3번은 작년에 나왔던 지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2번을 쉽게 빼내야 됩니다. 네. 아, 유광규님 아쉽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오, 예, 유아이님 맞습니다. 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허허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보시면요. 자, 보시면 토지 인도 명령이죠. 토지 인도 명령이죠. 토지 인도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아, 디니님, 네. 다음 틀리지 마. 토지 인도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인님. 대체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일단 맞는 지문이죠. 그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 또 보시죠. 아, 별빛님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바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좀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7번 같은 경우는 사례지만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아, 여러분 니은 또 틀리면 안 되죠. 대집행의 방법, 강제집행의 방법이 있으면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은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는 질문이죠. 기억 니은 맞는 질문이죠. 답 나왔네요, 여러분. 기억 니은 들어가야 되는 거 답 나왔네요. 디귿 리을 안 봐도 되네. 그지? 아니, 기억과 니은은 너무 명확하잖아. 아니, 디귿까지 안 가도 되잖아. 기억, 니은이 이미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님 맞습니다. 보기를 좋게 줬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지? 자, 그럼 봅시다. 디귿 봅시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디귿? 이거 세상에 여러분,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지? 그죠? 일단 디귿 세모합시다. 그러면. 처음 보는 거지? 디귿 세모합시다. 그 다음, 리을 보시죠. 아니, 여러분, 적법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어떻게 되느냐?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떠나서 기억 알지? 리을 알잖아. 읽었다고 치자. 기억 리을 알잖아. 그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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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이래도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으셨어야 돼요. 푸셨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자, 디귿, 양양님 맞습니다. 그렇게 푸셔야 돼. 이거는요, 디귿 알고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귿을 알고 푸는 분이 계셨다면 그분은 저기 꿈을 꿨거나 아니면 문장을 잘못 읽은 거야. 디귿이 있는 줄 알고, 디귿이 배웠는 줄 알고 푸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기 난독증이 있는 거다. 난독증. 디귿 봅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세요. 토지 인도 의무는요. 보세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인도 의무는요. 대집행 대상이 자, 토지 인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불가하죠. 뚜비두마님. 불가하죠. 불가하니까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안 되죠.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강제 집행이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자, 니은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투님 맞습니다. 정도희님 맞습니다. 네, 인님 맞습니다. 네, 승혜님 맞습니다. 부동산님 맞습니다. 허우님 맞습니다. 줄리님이 잘하시네요. 네, 그렇죠. 민사소송 해야죠. 민사소송. 민사소송 해야 되죠. 민사소송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에서 여러분 뭐도 할 수 있냐? 민사법에는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가처분이 있다 그랬죠. 이게 소송하면요. 소송하면 시간이 이게 여러분 세입자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주라고 칩시다. 우리 모두 건물주라고 칩시다. 상상이라도 기분 좋게 우리 모두 건물주라고 칩시다.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세입자가 안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가 안 나가면 그때는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민사소송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민사소송 들어가는데 소송 들어가면 악질 세입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도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꼭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소송 들어가는데 문제는 소송 들어가니까 또 시간이 또 2년 이렇게 걸려요. 그럼 건물주 입장이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이게 다 떠나서 그냥 빨리 판결나기 전에 임시로라도 조치해 주세요. 그게 이른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이게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입니다. 에라이님 내가 건물주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건물주가 됐었나? 네. 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디귿 지문 자체는요. 그래서 디귿 지문 자체는 그래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제이킴님 이거는 디귿을 알고 푸는 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 리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알 수 없음 그렇지 당황스러우라고 한 거야. 이거는 당황스러우고 한 거야. 아니 지금 잠깐만 아자자 이거는 이 뭐냐 하면 철거 명령에는 무슨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예.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랑 좀 포인트가 달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1번은 여러분, 자, 1번은 굉장히 쉬웠죠. 우리 되게 많이 풀어봤었던 거, 그지? 그렇죠. 저촉사항 없음, 개발부담금. 여러분, 이 개발부담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지? 개발부담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개발이 다 끝나야 알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뭐 시행하기 전에 저촉사항 없다 그래도 이거 개발부담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네, 네, 맞습니다. 줄리아 킴님 잘하시네요. 1번 지문이 그래서 답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은요. 이거 완충 녹지가 뭔지는 고민하지도 마라 그랬지. 약속했지. 거부했지. 안 된다 그렇게 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렇죠. 양양님 잘하시네요. 양양님 잘하시네요. 네. 3번에 보시면요. 법률안 심의했습니다. 여러분, 군가산점 논의만 해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산점 안 주면 신뢰본칙임 아닙니까? 아니죠. 4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선행조치 아니라 그랬습니다. 합헌 났다가도 위헌 나고, 위헌 났다가도 합헌 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9번에 2번에 보시면요. 자, 9번에 2번에 보시면, 이 과징금 부과처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슨 행위라 그랬죠? 김민트, 너 아까 저기 못 쳤다 그러지 않았나? 뭘, 잘해야 칭찬을 하지. 그렇지, 재량이죠. 재량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전체를 취소해야 되겠죠. 네, 별비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9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또 틀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방사님 잘하시네요. 역시. 2번에 보시면요. 건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제가 늘 뭐랑 같이 기억하시라 그랬죠? 김성원님 잘하십니다. 아니, 김민트님 바보는 아니다. 바보는 아닌데 85 그래. 다음에 100점 맞으면 되지. 뭐 아니, 그렇지. 별비님 맞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 그거랑 똑같다 그랬어. 땅의 용도 정해져 있죠? 지목 디니님 맞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그리고는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처분.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 땅 같으면 지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용도 변경.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 3번도 약간 낯설었는데 이 공사 낙찰 자격 적격 심사 감점 처분 왜 10점 10% 감점하는 거 있죠? 이거 처분 아니라 그랬지. 처분 아닙니다. 처분 아닌데 그게 뭐냐? 여기 그 근거가 뭐냐?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낯설었지만 역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 네. 한글이님 많이 늦었습니다. 좀 늦은 게 아니라. 네, 행정규칙이죠. 네, 지몬지님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아무리 식품위생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건축법 요건을 못 갖추면 적부반 신고할 수 없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쉽게 나왔었던 문제죠. 그죠? 1번이 쉽게 나왔었던 내용이죠. 워낙 많이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워낙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0번은 정말 기본 이론 시간에도 수십 번 강조를 했었던 그 내용들을 관련합니다. 네. 뿅은 니값 한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이었었죠 이거? 제가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혹시 뭔지 그렇죠. 온천수를 이용한 테마파크 그 얘기였죠. 그죠? 온천수를 이용한 테마파크. 아, 기억 잘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양잠 아니다. 생갈치는 양잠 아니다.
저 진짜 중2병 같은 닉네임 너 전에 닉네임 뭔지 얘기해라. 너. 응? 너 지방 전에 닉네임 뭔지 얘기해. 생갈치 1호의 뭐라고?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 참. 1번 지문은 어쨌든 간에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지문은요. 2번 지문 보시면 그렇죠.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소송이 이른바 당사자 소송 아닙니까? 아 그게 센과 치이로라고? 그러니까 중2병 맞네. 근데 사실 중2병은 병이 아니에요. 중2병은 병이 아니지. 중2병은 우리가 다 겪는 사춘기잖아. 근데 문제는 중2병은 중2에 겪어야 되지. 나이 먹어서 저러고 있으면 그거는 병보다 더하지 사실. 그냥 병보다 더한 거지. 저거는 병보다 더한 그 아픈 거지 뭐. 자, 그다음에 중2병은 중2에 겪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툴 때는 당사자 수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 자체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은 여러분 집행부정지 원칙 생각하시라 그랬죠? 집행부정지 원칙 생각하시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세요. 어떤 보상 항목이 보상 대상에 해당됨에도 자, 좀 지우겠습니다. 보상 항목이 보상 대상에 해당됨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 결국에는 그렇죠. 이님 맞죠. 이님 맞죠. 결국에는 돈에 불만이 있는 거죠. 돈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당사자 취소송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중2병요. 저는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랑 뭐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 조카들 사춘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6살 차이 나는데 나는 그래도 저기 사춘기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넌 평생이 사춘기였다고. 자, 11번에 보시면요. 자, 11번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요. 행정심판의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거다. 바로 여러분 취소 재결이죠. 그죠? 취소 재결. 취소 재결. 취소 재결이죠. 취소 재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재결만으로 처분은 뭐 된다고? 취소되죠. 재결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죠. 재결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무슨 힘입니까? 빠루 마스터님 지방직에는 꼭 100점 하십시오. 자, 그렇죠, 이님. 그게 형성력이죠. 그러니까 형성력의 핵심이 뭡니까? 형성력의 핵심이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그 뜻이죠.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당연히 날아가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 훌륭하십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네, 별도 취소 없이도 서면이 되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어떤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면 그거는 뭡니까? 불가증력이죠. 불가증력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처분을 못 다툰다는 것뿐이지 그게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실관계? 사실관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르세라핌님, 네. 약간 저기 니는 마음의 병만 좀 고치면 되겠다. 잘하네. 그렇지. 마음의 병만 좀 고치고 후사 바꾸고 그리고 이제 닉네임 바꾸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뭐 르세라핌입니다라고 우리 닉네임으로 우리가 만나서 정말 인사한다고 생각해봐라. 너 보니까 너 저기 그 하여간 내가 뒷말 안 할게. 너 르세라핌입니다. 그러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나 너? 너 면접 볼 때 보통 뭐 닉네임은 뭐 쓰세요? 그럼 르세라핌입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저기 푸사 보여줄 수 있겠냐고.
하지마, 하지마. 자, 3번에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뭡니까? 키워드 뭡니까? 키워드 뭡니까? 그렇지, 햄수님.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 그렇죠.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얘가 이른바, 이게 뭐죠? 특별행정심판위원회거든요.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기속력이 있죠. 그렇죠, 이님. 맞습니다. 이님 맞습니다. 행정심판위의 결정 기속력이 있는데 이 기속력은 판결에 주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유까지 미치죠. 이유까지. 네. 주문 이유까지 미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전하님 맞습니다. 네. 토이님 맞습니다. 네. 네네. 주문 안 했다. 배달의 민족. 저기 배달의 민족 주문 안 했다. 주문 안 했다. 이게 미친놈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가 봐. 꼭 한 놈 사라지면 한 놈 나오고 한 놈 사라지면 한 놈 나오고. 자, 기억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 정보의 부분 공개 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부분 공개. 거기 보시면 기술 등을 제외하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장의 문서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삭제하면, 화이트로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삭제하고 그럼 가능 가치 있는 거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지문은 12번의 기억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여러분 니은 기억나시죠 이거? 그렇죠, 맞죠? 니은은 뭡니까? 니은 기억나시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 그래서 왜 제가 도망가다가 그렇지, 그렇지, 기억나시죠? 그렇지, 사람 치고 그 자리에서 2명을 직사시켰다. 그랬던 그 사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2사람이나 직사시켰습니다. 경운기는 뭐 경운기 판례가 없는데 무슨 경운기가 왜 나오니? 경운기가?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경운기에 관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경운기가 왜 나와? 그리고 경운 단속을 어디서 하나? 경우죠. 경찰이 경찰도 무슨 뭔가 주어진 그 인적에서 효율적인 걸 해야 되는데 어디 저기 경찰이 저기 논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음주 단속을 하나? 경운기가 왜 나와? 트랙터는 있었다면 경운기가 왜 나와? 이중배상에서 경운기 군인이 경운기를 왜 모냐? 군인이 이중배상이 왜 나와? 트랙터는 내가 얘기했지만 트랙터랑 경운기가 같다고? 넌 저기 그냥 저 여기 그 서울 사람이구나. 괜찮다.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귿입니다. 디귿 쉽죠, 여러분? 디귿 쉽죠? 같은 농기계를 그렇게 따지면 무슨 전부 다 같은 뭐 동력 장치로 하는 거지. 그건 해이민 그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뭐라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면 차량 열쇠를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적발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대리운전자가 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다음날 술 깨서 올 때까지 차량 열쇠를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이 열쇠 줄게. 그러니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디귿은 쉽죠? 사실경제 일잔 가접 추상은 뭐야? 진짜 주접 떨고 있다 진짜. 사실경제 일잔 가접 추 야 참. 아니 보통
줄임말은 줄임말이 원말보다 많이 짧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사실적, 경제적 그럼 이게 더 짧은데? 사실적, 경제적은 아니지, 그지? 뭐를 줄여 가지고 저렇게 길게 줄였나 쟤는? 자, 라인님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이런 것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일단 리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음악 교과서 검정 신청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미술 교과서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미술 교과서 검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경쟁 관계가 아니죠.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경쟁 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경쟁 관계 아니에요. 따라서 리을은 법률상이 없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요. 아까 라인님처럼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기억 리을 또 답이 될 수 있고 니은 디귿 또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지? 기억 리을 또 답이 될 수 있고 니은 디귿 또 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꼭 이거부터 먼저 하셨어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문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체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네. 그 신나리님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해 놓고 그랬다고요? 그 좀 모질이 많네. 그건 진짜 내가 더 이상 쉴드를 못 치겠다. 그걸 네. 박준 아이언이래 또 저거는. 아유. 문제가 좋지 않대. 네가 틀렸구나. 13번 보시죠. 13번 보시면 1번은 여러분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어디가 그 자치사무. 고유의 자치사무 그죠? 그러면 이거 답이 쉽게 나왔네요. 바로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은 여러분 첨보죠. 2번 첨보죠. 또 나올 문제 아닙니다. 또 나올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제시를 안 해줬습니다.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건 제시를 안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른요. 책임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법인 또는 개인이니까 죄형법정주 원칙에 따르면 확장해서 유추해서 가면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형벌 규정 아닙니까? 이거는요. 명쾌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요. 또나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줍니다. 망고님 1번이 워낙 쉽잖아요. 1번이 워낙 쉽잖아요. 이제 옆에 PD도 이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촬영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시라는 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지겨운 거죠 뭐. 옆에 있다 보니까 지겨운 거지 뭐. 지겨우니까 자기도 지겨우니까 딴짓을 하는데 볼륨을 안 줄이고 딴짓하고 있다가 걸린 거지 뭐. 그렇지.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인 또는 개인만 처벌해야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별비는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담타라는 용어를 담타라는 용어 쓰나? 너도? 안 쓰지? 자, 4번에 보시면 3번은 여러분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질서변의 유죄법으로 따른다는 거고요. 4번은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불복할 수 있는데 자,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2심 가죠? 2심 가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2심 가죠? 2심 가면 아직 1심 재판은 확정된 게
확정된 게 그렇지 아니지.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14번에 보시죠. 14번 보시지. 자, 14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과세 처분을 하고 과세 처분했죠? 그 다음에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되었지? 그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험 칠 때 내가 옆에 있으면 나는 구속되고 너는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너는 저기 5년간 응시 자격 박탈된다니까? 14번에 보시면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되었죠. 근데 보세요. A는 압류 처분을 들어갔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세 처분 자체는 무슨 사유입니까? 과세 처분 자체는 무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 과세 처분은 취소예요. 그러나 압류 처분은요? 위헌 결정 후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겠지. 그렇죠. 잘하셨죠. 압류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니까 어떻게 해요? 압류 처분을 다툴 수가 있지. 압류 처분을 다툴 수가 있고요. 니은은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을 꼰 거예요. 말을 꼰 겁니다. 여러분 왜 압류가 허용되지 않죠? 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죠?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뚜비두반이 맞습니다. 위헌이죠.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자 이제 조금 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위헌 그렇죠. 유팽이 맞습니다. 위헌 결정이 떨어졌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새로운 질문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빈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헌 결정이 있으면 기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거기에 따라야 돼요. 냥냥님 맞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압류를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온도님 맞습니다. 네, 온도님 잘하신 온도님 뭐 100점 맞으셨죠? 따라야 돼요. 뭐 이름 없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무관하다가 뭐야. 네네. 그래서 니은은요 틀린 지문입니다. 아 무관하다 그래서 틀렸다고? 아 여기 있는 무관하다.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그 어떻게 해요? 디귿 다 연결되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 아, 지방직은 꼭 100점 맞으십시오. 네, 온도님. 워낙 잘하시니까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돼지와는 이거를 어떻게 맞췄는지를 네, 다 같이 연결이 되죠. 같이 연결이 되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아니, 무관하다가 틀렸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어? 아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틀린 문장은요.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쉼표 앞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쉼표 앞부분, 쉼표 뒷부분 나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피스님은 지금 이거를 사례 문제가 아니라 사례를 빼고 지금 그냥 문장만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사례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사례에 제시된 바로 따르면 압류 무효인데요?
압류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얼마든지 무효라고 다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이거는 이거 빼놓고 이거 가리고 손은 안 나오나? 아, 손은 안 나지.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거로 제가 잠시 오해를 하고,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네, 네, 많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잠시 지금 이거를 연결했다는 걸 깜빡하고 바보같이 이걸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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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고 기억만 읽으면 안 되죠. 사례 문제가 있는데 사례 문제가 있는데 왜 사례를 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시겠죠? 미안하다 그랬잖아.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끄고 다시 시작하자. 끄고 처음부터 오늘 없었던 걸로 3시, 저기 다시 공지 올려라. 해설 강의 3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다시 올리자. 아, 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또 시작을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사례 문제니까요. 사례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사례랑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례로 들어가셔야 돼요. 위헌 결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여러분, 이게 15문제 틀리신 분들은 없죠? 15번 문제 틀리신 분들 없죠? 아니, 김유정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압류처분 얘기하는데? 압류처분에 불가증이 왜 나와? 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기억은 특별한 거 없고 계약 작성을 해야 돼. 김유정님은 니은에 보시면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 제시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디귿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얼마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그 뜻이 되고요. 리을은요. 그렇죠. 공공계약. 무슨 계약이다? 공공계약 무슨 계약이다? 공공계약 무슨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기부 체납받은 부관이 있죠. 네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생갈치로 행방불명. 너 얼마나 저기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자, 보시면 사형수의 허가의 기간이 있죠. 여러분, 부담만 쟁송되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지문은요. 1번 지문은 특별한 거 없고 2번에 보시면 그렇죠. 부담과 부관에 따라 기부했죠. 부담의 이행에 따른 행위는 별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개니까 부관 때문에 함부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그지? 자, 3번은 여러분 처음 보는 거지? 체크. 3번은 처음 보는 거지? 체크. 4번은요? 4번에 봅시다. 4번에 보시면 그렇죠.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이네요. 그지? 근데 여러분 이 3번 같은 경우도요.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게 금방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지? 3번을 많이 봤다고? 오, 아, 선생님. 아, 4번이 워낙 일단 맞잖아요. 그죠? 3번은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지? 아, 해밍미님 예일 자료에 있어서 시험 직전에 와서 맞췄구나. 근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예열 자료 없어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은 그렇죠. 공주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요.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가지고 속아야 됩니다. 속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보세요. 뭐가 핵심일 여기서 이 판례가요. 92년도에 나온 판례거든요. 92년도에 나온 판례입니다. 92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는요. 사실은요. 이 판례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예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인데 우리 그거 있죠, 여러분.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가 되죠? 부관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부관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죠? 그렇지. 부담이잖아, 부담. 부담이잖아. 부담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92년도예요. 처음으로 얘기한 게 92년도입니다. 부담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92년도입니다.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인데 이 판례에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판례가 없었거든요. 근데 부담만이 소송 대상이 된다는 그 판례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면서 반론으로 우리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요. 이 판례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판례는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 보시면 당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표시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였는가 하면 사실관계가요. 사실관계가 이 행정청이 당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그 표시에서 표시를 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봤었던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판례에 있어서는요.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표시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행정청이 표시했는데 그 표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아니 지금 버디오님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본인만 양 늘어납니다. 본인만 양 늘어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에서 핵심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논문의 핵심은 부담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거를 우리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판례는 그 부분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요. 사실관계는 뭐 지금 아까 버님은 아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부분들, 개인정보 그런 것들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중요하지도 않은 판례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면 양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사안도요. 사실관계는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해운항만청에서 이게 왜 준설이라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준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준설이라는 게 이렇게 수심 깊이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심을 깊이 파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토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준철이 아니고 준설 토사등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토사등을 어디다 한 군데 공유 수면, 그러니까 강에다가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이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항만청에서 강에 있는 모래를 파서 쌓아둔 곳에 누군가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았는데 문제는요. 행정청이 뭐라 그랬냐.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 뭐라 그랬냐. 내주면서 야, 너 이거 해운항만청에서 모래를 퍼서 쌓아뒀는데 너 어차피 매립하려면 그 모래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래 판 비용은 네가 좀 내. 라고 부담을 붙인 거예요. 응?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자, 항만청에서 강 모래를 팠습니다. 다른 곳에 모래를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누군가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장관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장관으로 받았는데 장관이 내주면서 야, 이 올해 이거 저기 땅 파는 비용 이거 네가 좀 내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해운항만청에서 이제 얘한테 이제 돈 내라 그랬겠죠. 근데 매립 면허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게 나오니까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툰 겁니다. 다투었는데 그 돈 내라는 부분을 다투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돈 내라는 거는 부담이죠. 부담인데 아까 이걸 붙인 거는 장관이라 그랬죠. 근데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표시는 해운항만청에서 한 거예요. 첫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징수할 권한은 더더욱 없었던 겁니다. 권한도 없으니까 강제 징수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권한도 없으니까 강제 징수할 권한도 없으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이 뜻입니다. 자, 부담을 붙였습니다. 부관인 부담. 그죠? 부관인 부담. 근데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요구하는 의사표시. 권한 없죠? 권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자, 이제 보시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이고, 야, 이 멍청한 놈한테 칭찬을 다 받고 내가 야, 이 멍청한 놈아, 고맙다. 자, 거기 보시면 이게 그 모든 행정법, 저는 그 행정법을 이렇게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논문을 보는 게 계속 일이었거든요.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논문 같은 경우, 중요 논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학자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파트도 보지만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봐요. 같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는 있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암묵적인 그게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100점 맞는데 지장 없이 문제를 낸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요. 모든 학자들이 자기들 교과서에서 다 쓰고 있지만 이 교과서에서 쓰고 있을 때 이 판례 내용으로서는 쓰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된다. 이것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 판례에서 언급된 다른 부분이니까 이런 것까지 알고 정리를 하려면요. 행정법 출간된 교과서 상에 있는 판례 외의 것들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죠. 아시겠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17번에 보시면 아니 기본서 아니요. 허허님 기본서 5,000페이지 그렇다고 기본서 5,000페이지 안 되고요. 5만 페이지 될 겁니다. 5만 페이지. 자, 1번에 보시면 행정계획에는 매우 넓은 재량이 있다. 이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 결여되었다. 뭡니까? 뭡니까?
시험장에서 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에 올려두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네 저기 답안지 들고 튀고 싶다. 그렇게 내가 네 올려두면 오형량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형량. 3번은요?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3번은 어디다 체크하셔야 됩니까? 3번 어디다 체크되셔야 됩니까? 먼저. 그렇지. 인님 잘하셨습니다. 권한을 가진 행정처. 그럼 어떻게 해요? 선행계획과 후행계획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변경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4번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도시 기본계획. 그러면 어디가 홍의돼야 되죠? 그쵸. 구속력이 있으므로 에서 이미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4번이 답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호응을 시켜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시켜가시면 돼요. 호응을.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죠. 18번에 보시면 이거 여객자 운송사하면은 이거 특허죠. 특허. 특허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입니다. 2번. 난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죠. 다른 사유를 들어 할 수 없죠. 왜 이건 여러분 우리 특강 때 봤지 않습니까? 어이구 아니죠. 난민은 여러분 그렇지 별비님 난민은 기속이라 그랬죠. 이거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귀화가는 재량이지만 난민은 기속행위라 그랬죠. 난민은 기속행위라 그랬죠. 온도님 그 지금 이게 막판에 제가 좀 강조드리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특강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민은 기속이라 그랬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니 난민은 기속이라 그랬죠. 알속스님은 그 귀하의 귀자도 안 나오는데 왜 귀하라고 생각을 했어? 야, 이 멍청한 놈은 네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틀린 분들 많더라고요. 저 포함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네, 난민은 제가 고득점 특강 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다 듣고 가십시오. 난민은 기속입니다. 네. 자, 귀화가랑 헷갈리면 안 되죠. 귀화는요,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부여하는 거고요. 난민은 안 쫓아내고 두는 거예요. 국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 2번에 보시겠습니다. 2번 봤고요. 3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설립인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특별히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것도 뭐 시험에서 정답으로 낼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설립인가 인가는 이런 것들은 단체 신청을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내줘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4번에 보시면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4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일단 뭐가 보이셨겠습니까? 네, 승우님 설명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햄순이님 맞습니다. 그렇지. 기본재산 처분이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생소했을 건데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그러니까 어떤 공익법인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각종의 뭐 장학재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익법인입니다. 뭐 각종의 뭐 장학재단 또는 왜 사회복지재단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른바 학교 이런 것들이 공익법인인데 어쨌든 법인의 자 보세요. 법인의 재산 처분입니다. 법인의 재산 처분이에요. 법인의 재산 처분. 법인의 재산 처분. 네, 맞습니다. 법인이 재산 처분하는데 허락받으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민법상 법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거 있죠. 무슨 법인? 비영리법인이 있죠. 비영리법인. 이게 비영리법인. 이게 공익법인이에요.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법인의 재산 처분, 원래는 어떻게 해요? 금지됩니까? 자유롭습니까? 원래, 아니, 내가 어떤, 뭐,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그 장학재단의 재산을 파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이게 금지돼야 됩니까? 자유로워야 됩니까? 그렇죠. 자유로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 자체가 너무 자유롭게 되면 공익법인이요. 각종의 여러분 기부금 받아놓고는요. 자기가 털고 가면 기부금 받아놓고는요. 기부한 재산 받아놓고는 그거 팔아놓고는 공익법인 이사장 차 좋은 거 바꾸고 해외 출장 갈 때 1등석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처분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유신혜님, 네, 인가죠, 인가. 인가죠, 인가. 인가죠. 네, 인가죠, 인가. 인가입니다, 인가. 여러분, 근데 이게, 이것도 우리 판례가 늘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 약간 좀 꽈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번 같은 경우도요. 왜 인가 있죠? 인가는 인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있죠. 그 판례입니다, 4번. 인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판례입니다. 인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 판례예요. 일단 이거는요. 인가라는 것만 아셨으면 이게 다른 거는 뭐 허가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형성적 행위인 인가 이거죠. 네. 그래서 18번도요. 쉽진 않았었던 지문입니다. 18번도 그나마 쉽진 않았었던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인가에도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뭔가 이게 기본재산 처분 아니 단체가 재산을 파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지금 닉네임을 잘 모르겠는데 토지거래 허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생각하신 분이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생각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렇죠. 디니님 아직 안 발라갔다. 뭐냐? 그래 잘했네. 잘했다. 토지거래 생각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18번 또 그렇게 푸셨어야 됩니다. 네. 제이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 왜 마지막 고득점 특강 때입니까? 제가 왜 행정소송 규칙 할 때, 행정소송 규칙 하면서 제가 요거 행정기본법 설명드렸죠? 요거 있다. 행정 내용들에서 봤었던 거고요. 19번은요. 2번은요. 구체적 규범 통제 맞죠? 구체적 규범 통제 맞죠? 익명이는 욕을 해라, 욕을. 구체적 규범 통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얼마든지 구체적 사건을 다투면서, 처분 다투면서 선결 문제로서 위법성 주장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죠? 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요. 답은 너무 쉽네요. 네, 이승인이 맞습니다. 네. 3번에 보시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행위 워낙 많이 나온 거죠. 그죠? 4번에 보시면 새로운 내용, 위임이 없는 한 새로운 내용 정할 수 없다.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9번은 뭐 평이했었던 문제였고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네. 20번에 보세요. 20번에 보시면 일단 1번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거 없죠. 그죠? 기속이냐 재량이 나오는 거 없었으니까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체크. 1번 워낙 많이 봤었던 거 있죠.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3번은요. 당연 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여러분 당연 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은 무슨 보험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임의보험이 아니라 강제보험이라 그랬죠. 강제보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강제보험 자체는 이거 보험료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와요. 강제보험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사법관계라고. 공법관계라고 사법관계라고. 강제보험이니까 공법관계죠. 공법관계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 수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틀리게 내면 이렇게 내요. 이거는 민사소송이다 그렇게 틀리게 냅니다. 아시겠죠? 민사소송이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냅니다. 네. 네네.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최근에 기출된 거죠? 기출된 거.
그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박탈하는 거는 처분이다. 그렇게 된 거죠. 1번은요, 이게 왜, 이게 이번에 문제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때도 말씀드렸고, 특강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게, 그리고 왜 유튜브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게 뭐를 강조를 드렸는가 하면, 판례가요. 네, 그거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용 채용 승인을 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자, 베스킨 서리온은 또 산으로 간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 있는 대로 보라고. 그렇죠. 맞죠? 맞는데 이게 원래 판례 판결문에서 주문에서 쓰는 거는요. 뭐를 쓰는가 하면 법무사회가 법무사 법무사회가 법무사 승인 신청, 법무사 사무원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법무사 사용을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을 할지 말지 의무는 공법상 의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좀 어떻게 보면 바깥 부분이죠. 요게 핵심이고. 요거는 바깥 부분이죠. 그죠? 바깥 부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면 이게 쉽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의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면 안 중요한 요거를 내는 게 난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20번의 1번도 그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낯설지만 20번의 1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뭐냐면 그거 있죠.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해야 된다는 그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그 판례에서 나온 건데 1번 같은 경우는요. 환수를 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갱이라고 본 건데 이렇게 내면 사실은 이 지문도 쉽지는 않은 지문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지문이 이게 워낙 답이 확실했었죠. 그죠? 이승원님 맞습니다. 그게 보이면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죠. 아직 한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지문침, 네, 100점 받도록 하십시오. 네. 네네. 소방직인데 90만 원이면 충분하게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나온다고 해서요. 전부 다 100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참. 네. 아, 땡초 처분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뚜비두바님,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 4를 기억하시면 돼요. 14번요? 뭐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위헌 결정이 처분 후 위헌 결정이라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지만 위헌 결정의 기속력, 구속력 때문에 행정청은 후속 조치하면 안 돼요. 후속 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속 조치를 하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무효다. 그 뜻이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승원님. 네, 망고님 꼭 100점 받도록 하십시오. 네, 켄즈 로드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꼭 100점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아시고요. 일단 해외여행 가봤나부터 물어봐야지 별표는 무슨 소리냐. 잼님, 근데 소방직은요, 과목이 적긴 하지만 문제가 25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쉽다, 어렵다, 과목이 적어서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직 7급도 4과목이거든요. 국가직 7급 4과목인데, 그 부분들도 뭐 이렇게 100점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송근호님, 실수 몇 개 했다고 80점, 실수 몇 개라고 80점이 잘한 거지. 근데 실수하지 말고, 네, 강론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말랑카오님, 그게 문제를 잘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답만 알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정답만 알면 되는데, 정답 아닌 지문은요, 세상에 한 번도 없는 지문을 내거나 예전에 나왔다라도 굉장히 지엽적인 지문을 냅니다. 그게 출제의 기술이에요. 최수치미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시험 풀 때는 내가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았는데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그게 잘하신 겁니다.
아, 별비님, 지방직은 꼭 붙으시겠네요. 네, 뿌꾸빠빠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온도님, 원래 잘하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지방직 직전까지, 네네, 따로 예정된 강의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할 겁니다. 효효님, 지금, 지방직 준비는 점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 뭐, 그동안에 커리 잘 따라오셨으면, 아, 뭐, 남은 지방직 핵심 집약 4분의 1?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유튜브로 하는 요런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전하리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4분의 1 강의 있습니다. 아, 안녕 롱롱님, 네. 네. 육팽님은 지금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지방직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승원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변별력을 염두에 두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알듯이 눈에 금방 안 들어오면 세모 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또 안 본 지문은 틀림없이 나온다고. 근데 그게 문제를 잘 내면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답 찾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 네네. 지방직 액집 4분의 1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발다님. 네. 역시 잘하네요. 잘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잼님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네. 꼭 이렇게 다른 과목도 잘하셔서 수 있도록 2분의 1 바로 알 수 없으님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1 들어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열리님 100점 맞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OX로 보는 거랑 사지선다로 푸는 거랑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이것처럼요. 사지선다로 풀 때 속어에서 풀고 이런 훈련은 OX로는 절대로 못 합니다. 사지선다도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어이구. 보건직에서 일행직으로 변경하셨는데 80점이라고 잘하셨습니다. 님 100점이면 뭘 해도 괜찮죠. 뭘 해도 괜찮죠, 사실. 1월 달에 시작해서 70점이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강론은 법이 진짜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만두님 저기 강론은 좀 새로 보는 게 이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4분의 1은 말을 빠르게 하시네요. 진짜 참신한 발상이다. 그리고 2분의 1은 말을 2배로 빠르게 하고 4분의 1은 말을 4배로 빠르게 하네.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야, 4분의 1은 말을 빠르게 하시나요? 야,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내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구나. 알았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게. 2분의 1 특강은 말을 2배로 하고 4분의 1은 말을 4배로 할게. 네, 이경호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이승혜님,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참주님, 그걸로 연습해도 됩니다. 네. 70점은요, 애매한 점수인데 일단 70점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요인님 오답 노트 있으면 오답 노트 먼저 빠르게 보십시오. 오답 노트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다음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